여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서 우리는 서민 감세를 하겠다. 따라서 담배세도 우리는 내리겠다라는 취지로요.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서민행보 박차일까요? 휴가 기간 동안에는 영국 보수당 부활의 비결을 일명 열공하겠다고 하던데 말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서민이라는 그 부분, 나가서 네. 흑수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 서민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그 총선 때 공약했던 이 그 담배세 인하 그리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서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네. 지난번 담배세가 2015년 1월 1일부로 오르기 직전에 상당히 그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찬성을 함으로써 담배세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 건강 정진이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담배세를 지금 내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민 건강 정진이 얼만큼 됐느냐.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결과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국의 노동당을 벤치마킹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영국의 노동당이 가장 최근에는 이 과거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그 노동당에게 정권을 빼앗겨서 10년 넘게 야당으로 생활을 할 때 사실 노동당이 상당히 혁신을 통해서 그도 태어났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영국의 노동당의 그 벤치마킹에 두 가지를 꼭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네. 이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죠. 이 기득권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영국 보수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때 보였던 유리더에 대한 고민. 그때 당시 이 데이비드 캐메론이 40대 초반에 당수가 되고 결국은 정권까지 갖고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을 넘어선 새로운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새로운 보수, 젊은 층과 활발하게 아마 소통하겠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와 얼굴을 바꾸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하던데요.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이경규 씨가 얼굴이 바뀐 셈인가요? 저렇게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서로 이제 얼굴을 바꾸어서 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제 그 양복인데 눈썹 거기 얼굴은 아래가 바뀌어 그렇죠. 있군요. 이제 눈썹도 바뀌고 이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장면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젊은 층들을 이제 끌어안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과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젊은 층하고 좀 유리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모래시계 검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층들 모래시계 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모래시계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동안에 또 최근에 청주에 수해 활동 가셨을 때 또 장화를 신겨주는 듯한 그런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젊은 층들이 보면서 상당히 좀 이게 괴리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예능 프로 출연하고 조금이라도 저런 걸 한다고 해서 사실 젊은 층과 가깝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 네.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휴가를 좀 가시면 이 보수당 책을 좀 읽어보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젊은 층과 가깝게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좀 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국 보수당을 벤치마킹한다. 그리고 다시 그 보수당이 부활했던 것을 좀 보겠다라는 건데 보수의 가치는 어떤 지킬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부터 홍준표 후보 시절 그리고 지금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뚜렷한 보수 계층, 보수 세력들이 신뢰하고 기댈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본다면은 그것이 굳이 보수다, 진보다,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를 떠나서 뭔가 지향할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뭔가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화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일반의 정서에는 상당히 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도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으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네. 어떤 유권자 일반들에게는 거부감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보편적 가치, 시대 인식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홍준표 대표의 휴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야당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게 되나요? 오늘 들어온 소식 좀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이은재 의원도 그렇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은 침수 피해, 가옥 정리, 옥수수 수확 돕고 있던데 말이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집중 수해로 집중 폭우로 해서 수해를 입은 충북 지역에 네. 가서 지금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 포도 모임이라 해서 포용과 도전의 의원들 모임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들과 그 방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같이 가서 앉아 지금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또 충청도하고는 또 각별한 또 사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이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도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자신의 그 부친이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네. 이 본인은 뭐 지금 충청도에 그 서울에서 모이는 충청 출항이 모임에도 자주 그 얼굴을 내미는 등 나름대로 충청이 상당히 정책의 연구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도에서 수해가 나니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나몰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서 구슬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배식 봉사하시는 분도 있던데 말이죠. 이은재 의원. 지난 총선 전이기도 하고 지난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김정수 여사 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맨 오른쪽에 계신 잘 안 보입니다만 분명히 계신 분이 이은재 의원이더란 말이죠. 참 이은재 의원은 참 이렇게 여러 군데 잘 다니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바른정당에 있을 때도 이제 어쩌면 그때 선거운동 하다가 바로 자유한국당 가서 또 저 네. 앞에서 선거운동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이제 봉은사에 그 이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강남 지역 의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네. 또 신현희 구청장도 참석을 했고 이제 김정수 여사가 가서 직접 참석을 했죠. 아마 그 자리에도 이제 이은재 의원이 가서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같은 지역구 뭐 행사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가서 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을 바꿔가면서 여러 군데 사실은 이 모습을 드러내고 네.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예 휴가를 반납하신 분도 있던데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오늘 보니까 세월호 수색 현장을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호남의 격려, 사랑, 꿈인가 생시인가 울먹이시기까지 하던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전국 그걸 민생 현장을 돌면서 지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 네. 민생과 그러니까 서민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 네. 어제 지금 1박 2일로 강주를 방문해서 망월동 그 국립묘지를 다녀오고 난 뒤에 네. 오늘은 돌아오는 길에 지금 목포에 있는 세월호 이 수습 현장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직접 이제 가보고 나서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참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금 세월호를 건져내고 난 뒤에도 아직도 이 수습자를 찾지 못하고 이 작업이 진척이 너무 느리고 이걸 지켜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을 이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래야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신도 이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문제의 진상조사를 이 목소리 내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치적 불이익을 겪었던 그런 소외도 이야기하면서 바른정당이 세월호 수습과 그리고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어떤 점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그래서 지금 휴가라는 것이 뭐 보면은 네. 뭐 외국으로 그야말로 놀러 가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사실 저게 사진 찍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저는 네. 봉사활동을 하면 국민들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심을 가진 정치인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대표의 이제 그 양복인데 눈썹 거기 얼굴은 아래가 바뀌어 있군요. 이제 눈썹도 바뀌고 이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재밌는 장면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예능 프로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뭐 젊은 층들을 이제 끌어안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과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젊은 층하고 좀 유리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모래시계 검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층들 모래시계 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모래시계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동안에 또 최근에 그 청주에 수해 활동 가셨을 때 또 장화를 신겨주는 듯한 그런 또 이해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젊은 층들이 보면서 상당히 좀 이게 괴리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뭐 지금 예능 프로 출연하고 조금이라도 저런 걸 한다고 해서 사실 젊은 층과 가깝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 네.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휴가를 좀 가시면 이 보수당 책을 좀 읽어보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젊은 층과 가깝게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좀 이 보수의 가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국 보수당을 벤치마킹한다. 그리고 다시 그 보수당이 부활했던 것을 좀 보겠다라는 건데 보수의 가치는 어떤 지킬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부터 홍준표 후보 시절 그리고 지금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뚜렷한 보수 계층, 보수 세력들이 여당의 부자 증세에 맞서서 우리는 서민 감세를 하겠다. 따라서 담배세도 우리는 내리겠다라는 취지로요.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표입니다. 서민행보 박차일까요? 휴가 기간 동안에는 영국 보수당 부활의 비결을 일명 열공하겠다고 하던데 말이죠.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경비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서민이라는 그 부분, 나아가서 네. 뭐 흑수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 서민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그 총선 때 공약했던 이 그 담배세이나 그리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서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네. 지난번 담배세가 2015년 1월 1일부로 오르기 직전에 상당히 그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찬성을 함으로써 담배세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 건강 정진이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담배세를 지금 내린다는 부분에서 과연 국민 건강 정진이 얼만큼 됐느냐.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결과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같이 가서 앉아 지금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또 충청도하고는 또 각별한 또 사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이 동작에서 태어난 충청도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자신의 그 부친이 충청도가 고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네. 이 본인은 뭐 지금 충청도에 그 서울에서 모이는 충청 출항인 모임에도 자주 그 얼굴을 내미는 등 나름대로 충청이 상당히 정치적 연고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도에서 수혜가 나니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나몰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서 구슬땀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배식 봉사하시는 분도 있던데 말이죠. 이은재 의원. 지난 총선 전이기도 하고 지난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김정수 여사 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맨 오른쪽에 계신 잘 안 보입니다만 분명히 계신 분이 이은재 의원이더란 말이죠. 참 이은재 의원은 참 이렇게 여러 군데 잘 다니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바른정당에 있을 때도 이제 어쩌면 그때 선거운동 하다가 바로 자유한국당 가서 또 저 네. 앞에 선거운동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이제 봉은사에 그 이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강남 지역 의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네. 또 신현희 구청장도 참석을 했고 이제 김정수 여사가 가서 직접 참석을 했죠. 아마 그 자리에도 이제 이은재 의원이 가서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같은 지역구 뭐 행사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가서 뭐 참석한 신뢰하고 기댈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본다면은 그것이 굳이 보수다 진보다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를 떠나서 뭔가 지향할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뭔가 어떤 그 스테레오 타이프화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일반의 정서에는 상당히 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도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으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네. 어떤 유권자 일반들에게는 거부감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보편적 가치, 시대 인식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홍준표 대표의 휴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야당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게 되나요? 오늘 들어온 소식 좀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이은재 의원도 그렇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은 침수 피해, 가옥 정리, 옥수수 수확 돕고 있던데 말이죠.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집중 수해로 집중 폭우로 해서 수해를 입은 충북 지역에 네. 가서 지금 그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 포도 모임이라 해서 포용과 도전의 의원들 모임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들과 그 방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영국의 노동당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뭐 저는 당연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영국의 노동당이 가장 최근에는 이 과거 토니 블레어가 이끌던 그 노동당에게 그 정권을 빼앗겨서 10년 넘게 야당으로 생활을 할 때 사실 뭐 노동당이 상당히 혁신을 통해서 그도 태어났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영국의 노동당의 그 벤치마킹에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네. 이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죠. 이 기득권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영국 보수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때 보였던 유리더에 대한 고민. 그때 당시 이 데이비드 캐머룬이 40대 초반에 당수가 되고 결국은 정권까지 갖고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을 넘어선 새로운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요. 새로운 보수, 젊은 층과 활발하게 아마 소통하겠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와 얼굴을 바꾸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하던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이경규 씨가 얼굴이 바뀐 셈인가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요즘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서로 이제 사진을 얼굴을 바꿔서 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제 홍준표